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86쪽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도 감독이라 하여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공부를 잘 해오신 여러분들은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치를 한 시간에 다 하니까 양이 많게 보이지만 다 수업했던 내용들이고 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다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만약에 늦게 오신 분이 계신다면 한 달치를 예습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총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86페이지 지도 감독 등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등 붙었죠. 그 등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 명령에 관련되는 단원이니까 제목이 길기 때문에 지도 감독 등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명령 이런 표현인데 이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했지만 약국이나 병원도 감독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여러분들 뭐 메르스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병원을 누가 감독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합니다. 약국도 감독해야 되겠죠. 감독을 안 하면 약사가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이런 거 섞으면 끝내줍니다. 완전히 끝내죠. 그러니까 약국에도 약사도 감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까? 학원이나 학교도 감독을 합니다.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개공사 등을 누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할까요? 정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86페이지 상단 지도 감독 관청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관청들입니다. 자, 개공사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하는 사람 누굽니까? 국토장관 체크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 명령을 하는데 이때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독자 모두 몇 사람? 4사람 기억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까요? 하니까 감독 상대방 해서 1번 개공사, 2번 거래정보사업자, 3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 자를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무등록업자. 자,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개공사 체크하십니다.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합니다. 세 번째,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수업에서 체크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중개협회도 당연히 감독 대상입니다. 협회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협회도 당연히 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책에는 협회는 빠졌잖아 지금 거죠. 왜 빠졌는가 하면 협회는 국토장관만이 감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독을 안 하니까 빠뜨렸을 뿐이지 협회도 감독 대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라는 단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까지 돌았고 이 단원 가지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들만 감독할 수 있다. X입니다.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감독 사유가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감독 사유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데 감독하는 사유가 뭘까요? 사유가 뭘까요? 하니까 예전에는 감독 사유가 이랬습니다. 지, 행, 동을 하면 감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독한다고요? 지, 행동을 하면 감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그가 뭡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거래 동향에 그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 박스 찾았나요? 거기 감독 사유, 투기 등 거래 동향의 파악,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마지막 줄에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행, 동그라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지 행동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래 동향 그리고 행정 처분상 감독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폐지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 필요 없겠죠. 지금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굳이 없어진 것까지 다 찾아갈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서 있는 척하고 낼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시기를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사유는
감독은 거행한다.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거행 체크해 놓으시고 감독의 방법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5번 감독에 대한 제재인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대상인데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하러 가겠다 하니까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러면 감독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매기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얼마?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 무등록업자는 거기 내용이 없죠. 없어도 무등록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에 해당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등록업자에 대한 3년 2천만 원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거기 없을 뿐이 적지를 안 했을 뿐이지 무등록업자도 당연히 제재의 대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받았다 하면 전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의미 있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지도, 감독, 명령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들을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시험 내기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반하면 뭐 해당된다?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우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기억납니까? 운명이요 할 때 첫 번째 명이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500만 원짜리. 무등록자는 적발되면 3년에 2천.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감독 명령에 대한 제재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 명령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공부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지도, 감독, 명령을 나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독자라면 지도 감독을 나가보니까 위반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된다. 답이 몇 번이죠?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감독 명령이라는 단어과 행정처분은 떨어져서 수업하면 안 되죠. 반드시 연결이 딱 되는데 앞으로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절로 기억하는 게 뭡니까?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이다. 이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나가가지고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 행정처분이니까 교재 87페이지 중간에 행정처분 하고 들어왔고 이제 한 달치를 전체를 본 눈들입니다. 이게 행정처분 교재 제목 옆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크게 뭐라고? 정지나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만 나오면 정지나 취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표 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 표인데 이건 100% 출제됩니다. 옆에다가 암기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암기인데 뭐 오늘 한번 보고 암기가 다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된다. 딱 표시해 놓고 암기를 하실 때는 항상 전달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자꾸 보면 암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표를 공부를 잘 하시고 빈 여백, 빈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방금 봤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뺏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뺏겨져야 그게 암기한 거지 자꾸 이렇게 쳐다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수업할 때 빨간 볼펜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 파란 볼펜 그 다음 형광펜 해가지고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쳐다만 보고 그죠? 막상 돌아서면 내용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암기표는 행정처분표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행정처분표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하단으로 보이십니까? 자, 첫째 누구? 개공사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자입니다. 자, 개공사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처분은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죠? 그래서 개공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만이 정지나 취소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 개공사는 어디 가서 등록을 했죠? 등록관청에 등록한 자니까 등록증을 준 자만이 취소도 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누가 합니까 하면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았다? 시도지사한테 받았으니까 시도지사만이 그 사람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데 그때 시도지사를 교부한 시도지사다. 여기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납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서니까 국토장관만이 이 사람을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행정처분은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공사를 시도지사가 가서 취소시키고 정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짝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등록관청은 그러면 개공사에 대해서 무슨 행정처분을 합니까? 하니까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뭐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취소와 정지가 행정처분입니다.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줬는데 이자가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처분으로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정지라는 말이 없다. 이것도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표 보고 계십니까?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만 되지 왜 정지가 없을까요? 이렇게 굳이 묻는다면 이거는 성질상 정지를 못 시킵니다. 정지를 왜 못 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래정보망 하면 이 그림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 그림이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입니다. 마우스를 딱 달면 컴퓨터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거래정보망이고 이런 정보를 운영하는 자를 뭐라 불렀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위반해서 만약에 지정이 정지되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뭐 6월 30일까지 정지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다시피 이런 컴퓨터망을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정지를 시키면 정보를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겠죠. 그럼 6개월 정지가 끝났다. 그럼 7월이 1일이 되면 이걸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동안에 들어온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7월 1일부터 운영할 일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위반을 하면 취소가 되지 정지라는 말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6월 30일까지 정지 끝났다고 7월 1일 운영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요. 정보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죠? 그럼 그때부터 정보를 받아서 나누고 하려면 또 6개월 넘으면 갈지도 몰라요. 원래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되도록 허운정해 이라면 취소 사유도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정 정지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그 표대로 가고 있는데 이때 등록을 취소시킬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게 두 가지입니다. 등록은 절대적 취소시키는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사유고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사유죠. 자, 여러분 느낌상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100%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절대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욕심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절대적 취소는 굉장히 강조를 할 건데 절대적 취소를 다 알고 있다면 만약에 원래 시험에서는 살짝 틀어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기죽을 필요 없죠? 절대적 빼내면 남은 건 상대적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만 딱 잡으면 어쨌든 80%는 끝을 내는 거다. 그죠? 절대적은 반드시 욕심내셔야 되고 업무 정지라든지 여기 자격 정지라는 정지는 전부 다 재량적 사유입니다. 정지를 내려야 한다 이런 건 없다고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전부 재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격 취소는 굉장히 엄합니다. 자격 취소는 해당되면 바로 취소시키는 절대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 뭐라 그랬죠?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성격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 3번 정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취소하여야 한다. 내용 다 알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아주 엄하게 관리합니다. 해당되면 바로 취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에 접어들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격까지도 여러분에게 짚었는데 좀 양이 많다? 그 절대로 안 많습니다. 자,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으니까 절대적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요게 절상으로 가니까 밑에도 뭘로 간다 붙는다? 절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느낌을 딱 잡아 놓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거래정보사업자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절상이 있으니까 절상으로 붙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큰 틀을 정리했습니다.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표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는 날까지 이 표 공부 안 하고 가시면 아주 나쁜 학생입니다. 나옵니다 하는 것도 안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단에 보면 1번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가 모두 몇 개가 준비되어 있다? 8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기본서에서도 많이 짚었고 지금 이제 요약집을 짚어 나가는데 이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표를 봐야 됩니다. 암기표 16번 냅니다. 자, 암기표 16번 찾으셨습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 찾았고 무조건 지금 암기 다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업 중에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하단으로 동그라미 하면서 지금 암기합니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이랬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하시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를 잡고 사양 일정을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이때 사양은 몸에 좋은 뭐 사향, 우항 뭐 이런 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분이 나쁘거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약을 하나 주든지 어쨌든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이제 결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결격 사유 갖다 붙어야 되죠. 사 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허위 탁 갖다 붙었습니까? 여러분은 허만 보면 허위만 찾아내시면 같은 말이 뭐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리는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하면 절대취소인데 왜 리로 했습니까? 하면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러고 남조선에서는 이중소속입니다. 요거를 허리 만들려고 리 그럽니다. 이중소속. 사는 이중등록사무소입니다. 노원구에서 등록해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그죠? 강남에 가서 등록하고 또 사무소를 갖추면 이중등록사무소죠. 적발되면 바로 취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중사무소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중사무소는 이런 거예요. 등록은 노원구에 하나만 해놓고 노원구 창동에 상계동에 중계동에 사무소를 갖추면 등록은 하나 하고 사무소를 여러 개 갖추면 이거는 이중사무소예요. 이거는 상대적 취소고 지금 여기서는 이중등록사무소예요.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이 뭐겠습니까? 양도돼야 하면 뭐를 양도돼야 하면 뭐 양도돼야 하면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이래 물으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는데 지금은 자격증이 아니죠. 등록을 취소하는 파트니까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격증도 양도돼야 하면 취소는 돼요. 되지만 파트를 정신 차리고 보라는 뜻이에요. 이 등록 취소인지 지금 자격 취소인지 이것도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물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뭐를 양도돼야 하면 취소된다?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면. 일이 뭐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에 해당되면 정지를 받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삼진 아웃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괘씸죄죠. 절대적 취소.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절대적으로 출제되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절대적인 게 아닌 걸 찾으시오 하더라도 제목 딱 적어놓고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있다, 없다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만 체크하면 이 단원의 80%는 끝을 내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잡아내고. 자, 상대적 취소도 공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암기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암기표 몇 번이죠? 27번 봅니다. 자, 상대적 취소 사유 27번 보시면 임의적,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대적 취소도 교재에서도 다 체크하셨지만 상대적 취소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줄 닦았습니다. 자,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대적 취소 사유인데 이 등록 기준 미달은 첫 번째 1번 보시면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과 법인 중에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실을 확보할 것.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럼 이 기준을 채워야 되는데 기준에 미달된다고 바로 취소 안 된다 그랬죠? 왜?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려고 요거는 상대적 취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도 중요한데 거기 법인의 등록 기준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왜 공란인가 하면 양이 많아서 다 적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30번 중개법인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7번을 공부하시면서 암기를 할 때는 30번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30번이 뭐지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미달되면 상대적 취소다 하고 1, 2, 3, 4, 5가 보이십니까?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걸 한눈에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표가 있으니까 연결을 하실 것. 다시 임의적으로 가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거 중요합니다. 줄 것입니다. 2개 이상 사무소는 뭐다? 상대적 취소죠. 이중 등록 사무소와 다르다는 것을 보고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그 상대적 취소의 제일 밑에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 동그라미에 넣습니다.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인데 이거 보기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한 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 지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회를 받고 뭔지 4회번이나 받고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상대적 취소가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림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 말이 이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았어요. 만약에 정지 받은 자가 정지 받았으면 끝났어요. 근데 업무 정지 2번에 과태료를 받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 1년 이내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3회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해 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1년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취소입니다. 다시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과태료를 한 번 더 받으면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말할까봐 지금 물은 거라. 상대적 취소라고 하면 안 되고 요렇게 3회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정지나 과태료를 받아야 상대적 취소다. 그래서 지금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했잖아 지금.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가죠.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나오면 이제는 상대적 취소예요. 그 다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정지를 딱 받아버리면 이 모양이 이거하고 같아지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간다? 절대적 취소로 간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정지는 3번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 지금.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 그림을 잘 보라고요. 한 번 더 그립시다. 1년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3회 받는 모양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3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1년에 업무 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으면 뭐에 해당될까요? 끄떡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상대적 취소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 2번 받으면 뭐 해당된다? 끄떡없다.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지받은 자가 과 되면 상대적 취소예요. 정지받은 자가 정돼도 이거 상대적 취소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기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줄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회 받는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상대적 취소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지가 3번으로 걸려들면 이거는 당연히 뭐다? 절대적 취소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상대적 취소에서는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89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거기 상대 지수까지 빠르게 여러분들 정리했으니까 하나 빠졌죠? 업무 정지가 남았네. 지금 뭘 했는가 하면, 자, 상대적 지수 지금 정리됐고, 업무 정지가 들어오는데, 이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모두 1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교재 8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정지에서 여러분 짚어야 될 거,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이 지나갔습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고 이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무소죠. 근데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위반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에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 받을 일이 있으면 본점을 정지를 내려버리니까 전국의 지점들이 다 문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내릴 수도 있고 본점에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했던 그 줄 껐던 부분 잘 이해해요. 법인이나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2번 별표죠. 업무 정지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하여 업무 정지에는 뭐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림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그림 다시 그리든지 사진을 찍든지 잘 이해해 놓으시는데 업무 정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업무 정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니까요.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뭐 나온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중에서 치면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지만 그날 꼭 적발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2005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 감독하러 나가가지고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 5년. 확인설명서 3년. 이런 보관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5년치를 가져와 보세요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위반한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발견해서 이 업무 정지를 해야 될 사유는 지금 뭐라 그랬죠? 3년이 지났으면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업무 정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을 딱 이해해보면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A 개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지문이다. 그리고 이런 유리한 지문 알아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업무 정지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요거 아는 거는 기본 틀이고 만약에 이 사유가 취소되는 사유였다. 취소되는 사유가 지금 5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취소한다 안 한다? 합니다. 취소하는 데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도 저절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업무 정지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줄 것입니다.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업무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업무 정지 사유가 나타나는데 일단 암기표를 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암기표 몇 번이죠? 업무 정지 사유. 여기 있습니다. 32번 봅니다. 자,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 32번을 보는데 자, 물론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를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암기표로 가는데 자, 첫 번째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두면 6월 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 소리입니다. 주목해 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여기 보다시피 절대적으로 취소돼야 되죠. 그래서 개공사는 취소를 시키지만 소속 공인주나 중개보조원은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결격 사유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2개월 내로 해고해야 되죠. 해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 나온다. 그 뜻이에요. 결격 사유자인 고용인을 두고 있으면 업무 정지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 정지. 쭉 내려가시면 진한 글씨 임의적 취소. 자, 임의적 상대적 취소에는 취소할 수 있다죠. 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업무 정지는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 번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가 나오는데 임의적 취소를 두 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취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두 번 받고, 그러니까 업무 정지 과태료를 한 받아도 걱정도 없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다시 동그라미, 과태료를 받으면 업무 정지가 나오는데 그때 기준이 6월이다. 지금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가 지금 모두 몇 개다? 4가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6월에 정지인데, 그죠? 자, 인장 등록을 위반하니까 노원구청에서는 6개월의 정지를 내립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6개월 정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뭐 동작구 할까요? 동작구청에서는 이걸 하루 정지를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도 된다, 안 된다? 되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6개월 정지 내릴 수도 있고 하루를 정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6개월 정지받은 사람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죠. 똑같은 행위를 위반하는데 어떤 놈은 6개월 내리고 어떤 놈은 1개월 내리면 굉장히 재량성이 크죠. 그죠? 이렇게 되면 부조리도 일어날 가능성도 많겠죠. 나도 빵 사줄게, 하루로 좀 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6개월 영업 정지 받는 거하고 하루 정지 받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줄 테니까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라. 그죠? 함부로 이만큼 크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준에서 그랬으니까 3개월짜리가 기준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3개월에 2분의 1, 4개월 반까지 내리든지 깎아주려면 1개월 반까지 내리지 6개월 하루 이렇게 크게 잡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 주시는데 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기준이 하나하나가 양도 많은 데다가 기준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시험에 들어올 때는 가장 까칠하게 들어올 거니까 6개월짜리 4개를 넣고 3개월짜리 하나 넣겠죠. 이 내용들 중에서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요거 찾아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도 내겠죠. 3개월짜리 4개 넣고 6개월짜리 하나 딱 넣습니다. 기준이 다른 놈을 찾아라. 자, 이걸 찾아내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는 6개월이다, 뭐는 3개월이다를 알아야 해결하는데 다행스럽게 6개월짜리 기준이 모두 몇 개? 4개가 딱 있으니까 4개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싸그리 3개월짜리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일일이 공부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암기표 32번 6월 이내의 업무 정지의 기준이 6개월짜리가 모두 몇 개 있다? 4개. 이거는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4개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6, 7, 8, 9, 10, 5개월 동안에 하루 한 달에 한 개씩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죠? 6개월짜리 4개는 암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까칠하게 들어오시는 부분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체크하시고 다시 교재 89페이지로 돌고 들어갑니다. 자, 교재 89페이지 접어드니까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취소 사유 절대로 시험에 빠진 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표에 자그마치 이거를 몇 번에 갖다 놨다? 1번에 딱 갖다 놨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1번에 갖다 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뭡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소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암기 다 됐을 거고 양이 뭐지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받으면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제목이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징하다라는 말은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노래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자격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단 교재 89페이지 자격 정지가 있지만 그것도 한번 봅시다. 교재 89페이지 자격 정지도 당연히 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인데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등록관청 줄 닦아놓고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에 줄 하나 꺼놓고 2번 역시 자격정지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자격정지 사유가 1, 2, 3, 4, 5, 6, 7인데 당연히 암기표 봐야 안 되겠습니까? 2번에 딱 갖다 걸어놨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 인, 설, 개, 금에 해당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도 중요하지만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공만이
소공만이 자격이 정지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업데이트를 잘하는 사람이죠. 소공이 자정이 몇 시죠? 그냥 12시가 아닙니다. 밤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정오예요. 그러니까 소공만이 자격증이 되니까 소공이 자정에 이인을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증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파토리로 탁 기억하더라고요. 자, 다시 소공이 자정에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증이 받는 거예요. 그때 이인을 설설기게 할 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자기가 남대로 생각하면 돼요.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기게 만들거나 여자 같으면 뭐라고 생각한다? 두 열을 설설기게 만들면 자격 정지 받아요. 그래서 하늘의 파트리로 쫙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소공만이 자격 정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누가 받는다? 업무 정지는 개공사만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 정지를 아무나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개공사만이 취소가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정이니까 소공만이 자격이 정지된다. 이거부터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정지됩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가 뭐다? 이중소속. 이제 지금 좀 따라와야 됩니다. 이는 인상등록 위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확인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걔가 뭐였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걔는 계약서를 이중으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그래서 이인, 설, 개, 금이 자격 정지 사유다. 이 지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6월 이하의 자격 정지니까 아까와 같이 그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이 금지 행위를 했는데 동작구청은 6개월에 정지 내려버리고 여기 노원구청은 하루 정지 내리고 이러면 너무나 형평성이 다르니까 각각의 정지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정지 기준을 묻더라도 기죽지 말고 앞에 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 지금 안기표에 표되어 있습니까? 요 안기표에 2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계속 2인 할 때 이걸 2로 안 적잖아요. 왜 이렇게 안 적는가 하면 여기 숫자가 2를 딱 넘어서 뒤에도 두 놈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두 놈이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싸그리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다. 기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뭐는 6개월, 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 이인, 설, 개, 금 딱 적어놓고 제일 앞에 2가 얼마짜리? 6개월짜리. 요 2를 적는다는 말은 뒤에 두 놈 있다 이 뜻이에요. 뒤에 두 개도 6개월짜리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싸그리 3개월짜리. 자, 그러니까 보세요. 3개월짜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오니까 쓸데없는 놈 딱 돌아가지고 기준이 다른 놈을 찾아라를 지금 2번 이상 시험에 물어 돌았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맞춰요,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렵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시 필기하기 연연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전공합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이인, 설, 개, 금 딱 잡아놓고 기준을 묻게 되면 앞에 이 얼마? 6개월. 이가 2가 있다는 말은 뒤에 두 놈도 6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싸그리 얼마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연습해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이 순서들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걸 확 섞는다 이 말이에요. 섞더라도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딱 적어놔야 된다고. 적어놓고 꼼꼼하게 6개월, 3개월, 6개월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죠? 절대로 여러분 절대적 지수 사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허틀입니다. 허틀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라는 말이 딱 뜨면 시험지에 적어야 돼.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적어놓고 있다, 없다를 잡아내시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서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격정지 됩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된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1번, 2번에 있는 암기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4번 마지막이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은 아까도 보셨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유인데 모두 몇 개가 준비되어 있다?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암기표 8번 봅니다. 암기표 8번 찾았습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사유, 취소 사유 어디서 많이 보던 소리 하고 있죠? 자, 취소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허가 뭐지요?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운은 뭐다?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취소도 되지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도 되지만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해가 뭐지요?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못하면 취소됩니다. 사망, 해산.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된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노래 제목이 허운정해일. 탤런트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허윤정이가 해산했는데 집에 가다가 혼자서 또 출산했는지 뭐 유산했는지 이러면서 헷갈리지 마라. 끝까지 됐어요.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 허운정해일 정리하시고 5가지 사유가 지정이 취소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5번 청문회 실시라는 말이 탁 돌았습니다. 청문 이 말이 이런 뜻이죠. 이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문은 물는다 할 때 문자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50 청문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들을 청, 물을 문입니다. 청문을 하는데 왜 청문을 하는가 하면 자, 취소를 시킬 때 여기 보면 양도돼야 하면 취소되는 사유죠. 이 양도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취소 탁 시켜버리면 이 사유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가 하면 취소를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하고 취소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양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거 취소하기 전에만 뭐 한다? 청문합니다. 근데 슬쩍 정지를 내릴 때 청문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죠? 청문은 취소할 때만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번. 국토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취소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뭐를 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을 수 있는 것. 청문은 언제만 한다? 취소하기 전에만 한다. 그런데 1번,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사망해산 제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징역형 제외,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할 때는 사망해산은 제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합니다. 책은 다 보셨으니까. 자, 지금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사유죠. 그럼 당신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고요. 여기에 이중으로 등록 사무소를 갖추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킨다니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거?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 이런 건 적으면 안 돼요. 사망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왜? 확정된 사실이잖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니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청문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청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 하나씩 딱 나와요. 자, 자격 취소는 노래 제목이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죠. 자, 여기서도 할 필요 없는 거.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받았을 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징역을 받았다는 말은 어디가 있죠? 지금 교도소 가 있죠. 징역을 받았으니까 교도소 가가지고 니 징역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 없잖아 지금 이게. 그죠?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다. 그죠? 허운정해일이 취소되는 사유인데 어느 것은 안 해도 된다? 사망해산은 안 해도 된다고. 왜? 확정된 사실. 이거 별도로 외우지 말고 요거 하나씩은 청문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청문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만 뭐 한다? 청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교시 여러분한테 빡빡한 내용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빡빡한 내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도 감독 명령에 따라서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이 행정처분이 한 달 동안 공부했는 걸 지금 1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단원인데 자, 그런데 우리 교재 90페이지 보시면
이런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별표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정처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행정처분이 무슨 뜻이죠? 행정처분은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게 행정처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이렇게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2개 그리는데 그림을 2개 그려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로 돌아가면서 2번 수업할 건데 그림부터 봅니다. 자, 지금은 따라 그리지 마셔야죠. 성계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A가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한다고 칩시다. 도봉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냥 적발됐습니다.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 그죠? 뭐가 적발됐다? 리가 적발됐습니다. 리가 뭐죠? 이중 소속이 적발되었다. 그럼 이 사유는 취소되는 사유죠. 또는 적발된 사유가 정지되는 사유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적발이 딱 되니까 조금 있으면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딱 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적발된 자,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폐업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 왜 폐업했을까요?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도봉구 옆에 노원구 있죠. 가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을 한다고.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받아준다 딱 생각하죠.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등록을 하고 그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지나 취소를 받을 놈 한 놈도 없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폐업 전에 위반한 사유를 뭐한다? 성계한다. 재등록이 안 들어오면 성계 안 해요. 이건 뭐 어차피 영업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성계를 하는데 성계를 해가지고는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의 성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취소된 사유가 적발됐습니다. 적발이 딱 되니까 잘 됐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 딱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와가지고 재등록하러 가니까 당신 10년 전에 위반할 일 있었지요? 취소. 이렇게 시키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지금 안 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40년 만에 왔다. 40년 만에 왔는데 당신은 40년 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취소하겠다.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서운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성계를 하는데 뭐 몇 년 동안 따라올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은 성계를 하되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자기가 취소가 됐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3년이 지났으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정지는 얼마가 지나면 원래는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인데 오늘 도망갔다는 괘씸죄를 좀 못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단원이 오히려 개공사를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더 중요하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폐업을 하고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자 몇 년 동안 성계한다? 폐업을 하고 2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해야지. 그죠?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느낄 수 있습니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성계한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폐업을 하고 1년 만에 왔습니다. 취소될 사람 몇 년 동안 성계해야 되겠습니까? 2년간 성계해야지.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그 말도 이해해 보라고요. 자, 이건 응용 문제였고 성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무를 합니다. 작년의 문제입니다. 1월 달에 여기 도봉구라 그랬죠. 도봉에서 영업을 하면서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영업 정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죠.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을 탁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지 체질이다. 그죠?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이렇게 두 번 탁 받으면 공부한 사람은 알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아버리면 절대적 취소로 넘어간다고요. 위험해졌으니까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딱 내는 거예요. 자, 정지 두 번 받은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잖아. 그죠? 해놓고는 바로 옆에 동네 도봉에서 노원입니까? 바로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딱 합니다. 다시 하는 것을 재등록이죠. 재등록 된다 안 된다? 되죠. 못할 일 없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다시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왜 받았다? 정지 체질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A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노원구 등록관청에서는 업무 정지를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왜? 하고 말한다면 지금 이런 법이 성립할 리가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간은 성계를 해서 이 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고리 털려들고 들어오죠. 반드시 그림을 잘 보시면서 처분일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때 과태료를 받은 사실도 몇 년 동안 성계한다? 1년 동안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보셨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은 자가, 자, 업무 정지 한번 과태료 한번 받으면 무슨 사유? 아직도 끄떡 없어, 끄떡.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합니다. 이게 성계의 그림 두 가지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익히시면서 지금 교재를 한번 봅시다. 90페이지 하단.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등록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계한다. 이렇게 일단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올라가면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은 무슨 날로부터 1년간입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폐업일로부터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합니다. 3번 내려갑니다.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경과 폐업 사유를 줄 것입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줄 거는 그 밑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까칠까칠하게 들어오는 거죠. 할 수 있다 X 표시해 놓으시고, 그때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성계할 수는 없다. 하나 더 해야 되죠.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얼마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성계할 수는 없다. 그림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림으로 익히시면서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1교시 행정처분과 그 성계라는 제도까지 정리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기타 감독상의 의무로 접어들겠습니다.